추경호 부총리가 올해 세금이 예산보다 덜 그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4월 달에 말했어요. 세금이 안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생긴 이래 지금처럼 세금이 안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별의별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 갑자기 안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최대 38조 5천억 이상이 덜 그칠 거라고 해서 윤 정권은 적절한 부분에 미국처럼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감세를 추구하면서 재정 긍정성도 높이고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금이 안 그치는 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1년간 목표로 잡은 국세 수익과 실제 지금까지 거둔 실적을 비교하는 진도율이요. 올해 4월 기준 33.5%입니다. 지난해 42.4%는 물론이고 2014년에서 2022년까지 8년간 평균 4월 달에 세금을 얼마나 걷었냐 하니 40%쯤 걷었어요. 4월 달인 말이면 한 해에 3분의 1 정도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좀 많이 거두고 나중에 좀 조절을 하는데 평균 4월 달에는 40%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에 올해 134조를 거둬서 작년보다 34조가 덜 거친 겁니다. 지금 벌써 34조가 덜 거쳤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충격적이에요. 핵심은 법인세라는 거예요. 1월에서 4월 달까지 법인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조 8천억이 덜 거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전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매년 3월과 4월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게 이 법인세인데 그래서 2021년 수출이 좋았던 덕분에 작년에는 1년 뒤인 작년에는 법인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좋지 않고 중국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쳤고 지난해 실적으로 올해 내는 법인세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매년 8월에 법인세 일부를 중간 미리 예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기대를 걸어 보려고 해도 기업들도 실적이 안 좋아서 8월 달에 예납하는 기업들도 거의 없고 소득세도 1월 4월 달에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 9조쯤 덜 거쳤는데 이 중에 7조 2천억이 양도소득세라는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실제 세금이 거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질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5월 말에서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거친다고 억지로 가정해도 38조 5천억인데 5월 말에서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거칠 가능성이 있겠어요? 훨씬 줄어들죠. 그래, 올해 도대체 얼마가 더 안 그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모자라는 세수를 지금 어디서 구할지 답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구조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짜는 방식을 바꿔야지 이전처럼 흥청망청 쓰대던 시대는 끝이 났고 세금이 안 그친다라는 거는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급감하고 있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거하고 덧붙여서요. 21년 만에 대중 적자가 생겼다. 대미 흑자는 역대 최대인데요. 중국하고의 경상수지가 지금 21년 만에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계속 흑자를 엄청나게 내오다가 중국하고의 거래에서 이제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작년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가 77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의 거래에서 9조 정도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마치 한국의 이 커다란 봉인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한국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중국하고의 거래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하고의 거래에서는 678억 불이 지금 역대 최대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80조 정도 흑자를 받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9조 이상의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하고의 무역 적자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의 중국 특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파는 협업 관계가 끝났고, 두 나라가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경쟁 관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통해서 중국의 흑자를 겨우 유지해 왔는데, 이것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중국으로부터 전반적인 덕을 보는 양 착각하고 있다가 반도체조차 중국의 기술이 따라와서 이제 경쟁하게 되니까 곧바로 대중무역 적자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정립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까지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은 우리한테 뜯어먹고 사는 나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해서 보다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기가 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국에 대한 적자와요, 세금이 안 그치는 이 난리. 자, 이거 한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경제 상황이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이네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안 그친다. 중국하고 무역 적자가 9조 이상 났다. 자, 한국이요, 지금 방향을 상실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